네, 안녕하세요. 콕스웨이브의 공동 창업자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션은 LLM 기반의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고도화 방안에 대한 소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 회사나 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희의 솔루션이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된 거다 보니까 LLM 기반 서비스들 왜 도입해야 되는지, 도입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지, 아니면 또 우리는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는 좀 상상력을 도와드릴 수 있는 요소로 준비를 해서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LM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시고 나면은 아마 여러 가지 개선 사항에서 어려움들을 겪으실 건데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콕스웨이브 솔루션 설명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회사 소개부터 아주 짧게, 장표가 길다 보니까 드리면은 저희는 일단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 국내 최초 매각 사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획부터 운영하고 실제 사용자 반응 보면서 개선하고 결국에는 산돌이라는 이런 업체한테 매각까지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저희가 제일 활발하게 모든 큰 컨퍼런스들 다니면서 그 대화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대화 데이터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또 어떤 식으로 대화 서비스 구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LLM 오케스트레이션 뭐 그런 오픈 소스들에 실제로 기여를 한다든지 굵직한 기여를 좀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 분석이 사실 목적이 유저를 만족시키는 거다 보니까 유저를 어떻게 하면 이제 프로파일을 잘 뽑을 수 있을지 그런 분야도 열심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LM 기반 서비스가 사실 AI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미팅을 하다 보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저희가 생각하는 거 견해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뽑는 큰 이유는 결국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인간이 사용하기 좋은 형태로 뭐 사용하기가 편리해진다든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대략 10에서 15년 정도마다 크게 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옛날 생각해 보면 사실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셈블리어를 배워서 썼었거나, 아니면 더 옛날로 돌아가면 아예 이진수 형태로 이제 대화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마우스가 나오고 뭐 코딩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우리가 GUI 형태로 뭐 버튼을 클릭하거나 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네트워킹 기능들을 탑재하면서 훨씬 더 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뭐 터치라든지 줌이라든지 햅틱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또 추가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번 이제 변화가 대화형 인터페이스로의 변화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사용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타자로 길게 쳤어야 된다면은 이제 뭐 말로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그거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그동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쓸 때 자기의 지식의 이제 한계나 아니면은 뭐 나이, 성별 그런 거의 한계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예로 들면은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사실 쓰는 거를 쉽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 더 나온다면은 뭐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기술을 조금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누구나 손쉽게 기술의 발전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현재 수준에서 보면 될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계속 레그 관련된 설명은 들으셨을 것 같아서 설명 없이 일단 레그 기술과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원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사례는 이미 계속 들으셨을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오늘 컨퍼런스에 뭐 소개하러 갈 건데 참고하고 싶은 자료 리스트랑 뭐 주요 포인트 알려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잘 집어낼 수 있도록, 뭐 제가 굳이 뭐 몇 시간 써가지고 회사 내부 데이터 뒤져보지 않아도 AI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못 봤는데 사실 저희는 레그 기술을 활용했을 때 그동안 사실 개인화라고 하면은 유저가 했던 데이터들 뭐 클릭 기반이나 아니면 행동 데이터들을 잘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군집한 다음에 뭐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쏴주거나 그런 식으로 개인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레그랑 LLM 성능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던 초개인화 서비스가 진짜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LLM이 똑똑할 경우에는 이 사용자의 뭐 행동 데이터나 아니면 뭐 리뷰 데이터만 잘 넣기만 해도 뭐 제가 점심에 갈 만한 맛집 어디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뭐 너가 예전에 뭐 여기 들렸었고 평점은 어느 정도 줬었으니까 이번엔 이런 데 들려보는 거 어떨까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레그 기술 잘 쓰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B2C 서비스를 한다면 훨씬 더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기획할 때 사실 각각의 이제 LLM이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을 해왔는데 요게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좀 이해를 해두시면은 그 뭔가 상상해서 기획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 요 슬라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2022년도쯤에 GPT-3 API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때 사실 굉장히 많은 자연어 처리 연구하던 석박사분들이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당시에 연구실에 있다가 창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GPT-3 API가 나오면서 2020년대 초반 자연어 처리 연구 석박사분들의 업무가 뭐였냐면은 주로 뭐 서머라이제이션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문장 같은 거에서 키워드를 추출한다던가 아니면 뭐 인텐트를 뽑아서 뭐 룰 베이스 챗봇을 돌린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예시로 보이시는 것처럼 뭐 텍스트에서 부적절한 언어가 사용되진 않았는지 뭐 개인정보 유출이 되진 않았는지 이런 업무들을 그 하나하나의 AI로 학습시키는 업무들 되게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GPT-3 API가 나오면서 이렇게 단순히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고 LLM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제이슨으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연구실 박사 선배분이 하던 게 이제 이 키워드 익스트랙션 쪽이었는데 금융에서 그것도 박사분이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하셨던 것보다 그냥 프롬프트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썼을 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GPT-3 정도만 돼도 이런 게 충분히 가능했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고도화된 어떤 개인 그 회사만의 그 자연어 처리 석박사를 언제든 고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그도 그래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레그도 조금 예시 기반으로 가져왔습니다. 레그라는 게 사실 돌아가는 게 사용자의 질의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5월에 한국에 부모님이랑 가볼 만한 행사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프롬프트를 바로 LLM에 넣고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거랑 관련된 소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국의 5월의 행사 뭐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웹을 뒤지던지 아니면은 뭐 웹에 있는 블로그를 찾던지 아니면 뭐 투어 사이트를 돌던지 네이버 신문에 어떤 이벤트들을 찾아보던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관된 정보를 들고 오고요.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프롬프트에 대고 뭐 사용자 쿼리인 퀘스천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하고 포괄적인 응답을 작성해 주세요. 뭐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설명하고 사용자의 퀘스천은 뭐다. 그다음에 리트리브 그 관련된 정보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프롬프트에 넣어 주시기만 하면은 사실 이렇게 쉽게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뭐 주요 행사로는 여기 1, 2, 3번이 있는데 뭐 A, B, C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냥 프롬프트에 넘버링은 1, 2, 3 말고 A, B, C로 해줘라고 하는 이런 쉬운 방식으로 사실 레그 챗봇을 구현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그냥 챗GPT 뭐나 아니면 뭐 엔트로픽 그런 거 가지고 실행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그 다음이 이제 에이전트 쪽입니다. 에이전트 쪽 같은 경우에는 그 LLM의 성능이 많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GPT-4, 5 정도 되면은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 다 LLM에 많이 의존을 하는 형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퀘스천에 어제 오후 1시쯤에 진행한 팀장 회의 때 논의한 일정을 요약해줘라고 에이전트, 뭐 LLM이라고 말하겠습니다. LLM에 물어보면은
에이전트 방식에선 이제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질의를 보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겠다, 내가 어떤 API를 뭐 호출해야겠다, 뭐 그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 회의 때라 뭐 오후 1시쯤 팀장 회의라고 말을 했으니까 일단 회의록을 검색을 쭉 합니다. 회의록을 검색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6월 10일 회의, 뭐 12일 회의, 1시 뭐 이런 시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관측한 다음에 옵서베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6월 10일 1시 회의를 가져왔고요. 그걸 이제 STT 해가지고 그 음성 파일을 뭐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NLP 기술을 활용했던 것처럼 그 긴 회의록에서 일정들을 추출합니다. 일정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그냥 일정마다 대화 요약해줘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최종 결과물로 지금 앤서라고 나온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나 레그나 사실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해보시기에도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안 해보셨다면 꼭 한 번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 만들고 나서가 더 일입니다. AI라는 게 그 처음에 만들 때는 연구실 단위에서 만들고 실제 실생활에 돌려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너무 많은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AI 기반 제품이라면은 개발보다는 이제 출시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개발하는 측면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당연히 생성하는 시간, 그 다음에 생성하는 비용, 품질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을 당연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할루시네이션 당연히 안 나오는지 체크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성 있는 발언이나 편견 등 이런 거 안 나오는지도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화도 앞으로는 훨씬 더 고도화된 개인화가 될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더 개인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로만 치면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음성으로 확장을 하거나 이미지도 많이 붙이시게 될 건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아무리 생성 시간 줄여놓고 비용 줄이고 품질 올려놔봤자 사용자가 사실 원하지 않고 필요가 없는 기능이면은 이거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고 사용자가 있는지,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더 우리의 제품을 좋아하고 더 열심히 쓰고 더 열심히 돈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뭐 한 문장을 요약하면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는 결국 사용자 요 가운데 칸에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대화 데이터에서 이런 피처들을 잘 뽑아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뽑아내는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에 뭐 키워드나 주제 너무 당연하게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왜 우리 서비스 쓰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뭔지, 그다음에 언제 활발하게 대화를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뭐 아까 보여드렸던 피처들을 잘 뽑아놨을 경우에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의 주요 관심사가 궁금하면은 뭐 키워드랑 토픽이랑 인텐트 뽑아가지고 적절히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왜 서비스를 이탈하는지가 궁금하면은 뭐 세티스팩션 이용해가지고 세티스팩션 분석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족하는 부분, 불만족하는 부분 잘 식별해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개선을 해나가시면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인기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 피처를 뽑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 텍스트 데이터 분석은 보통은 글, 뭐 네이버 포스트나 블로그 포스트나 뭐 트위터 포스트 아니면 리뷰 데이터 쪽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명의 작가가 이제 한 개의 글 또는 적은 숫자의 주제로 된 글을 이제 보통을 분석을 했는데 대화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최소 2명의 화자가 되게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도 2명뿐만 아니라 갑자기 다른 사람이 언급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 뽑아내가지고 누가 뭘 좋아하고 누가 뭘 싫어하는지를 잘 매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어체랑 구어체적 특성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문어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AI 텍스트 분석해 보신 분이라면 대부분 트위터 데이터나 리뷰 데이터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사실 그건 다 문어체로 쓰인 문장이거든요. 근데 실제 대화를 보면은 대부분은 구어체입니다. 문장이 굉장히 짧고 쓰다 만 문장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그, 저, 아까, 그거, 저거 같은 대명사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대명사를 적당하게 치환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STT가 들어온다면은 뭐 오탈자도 많고 문법적으로 깨져 있는 때도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분석을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화 데이터 자체의 특성이 그동안에 다루셨던 데이터랑은 좀 다를 건데 개인의 감정이나 선호도가 되게 많이 바뀌고 근데 또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말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단어 들으면은 갑자기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그 트위터나 뭐 리뷰 데이터 보면은 감정이 되게 일정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뉴트럴 뭐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하는데 사실 사람의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분석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의 범위가 일상, 오픈월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어떤 데이터 위주로 분석할까 그런 것도 조금 좀 제한을 걸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의 선호도가 수치화가 잘 안 됩니다. 그 리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1점, 뭐 3점, 5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치화가 되는데 대화 데이터 받아보시면 이거 3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례보다는 아 이거 그냥 그래, 뭐 이거 뭐 쓸만해 이 정도로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사용자의 선호도를 수치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미리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콕스웨이브가 온라인 AI라는 데이터 분석, 대화 데이터 분석 제품을 만들게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AI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똑똑하고 사용자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챗봇을 만들 수 있도록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AI와 사람의 대화 데이터만 원래는 분석을 했었는데 갈수록 이제 많은 기업들 만나보다 보니까 사람이랑 사람은 안 되나요도 되게 요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기업들이랑 같이 POC를 해봤었을 때 충분히 사람과 사람의 데이터도 분석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은 CS 팀에서도 이제 어떤 어시스턴트가 잘하나 어떤 어시스턴트가 못하고 있나 그런 것도 다 평가가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POC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만약에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능 자체도 분석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모니터링도 도와드리고 있어서 분석은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피처들 위주로 분석을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니터링 관련한 경우에는 쉽게 이제 붙이고 그 생성에 활용된 메타데이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레그라고 하면은 레그 용도로 어떤 데이터를 내가 입력했어서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이런 모니터링 쉽고 이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치 기능도 기존에는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만 하면 사실 사용자가 쓰는 키워드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좀 문맥적으로 잡아내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컨텍스트 그 대화의 맥락적으로 잡아내는 거나 아니면은 유저의 감정적으로 잡아내는 그런 다양한 기능의 검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커스텀 대시보드나 커스텀 차트도 당연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온라인 AI라는 제품을 세일즈하다 보니까 그 많이 만났던 고객분들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화형 중요한 거 알겠다. 그래서 챗봇을 구축을 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좀 있다. 뭐 기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너 말대로라면 이제 그 만들고 나서 계속 개선도 해야 되고 뭐 유지 보수도 계속 해야 되고 사용자들이 뭐 좋아하는지 뭐 싫어하는지도 계속 식별해야 되고 그러면 또 팀 꾸려야 돼서 힘들지 않냐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컨설팅부터 구축 개선 이런 모든 전 엔드투엔드 사이클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대화형 서비스 만드시고 나서 어차피 사실 무조건 그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대시보드는 만드시게 될 건데 저희 통해서 한 번에 이렇게 구축부터 모니터링 개선 뭐 다시 재평가하고 다시 배포한 다음에 또 모니터링하는 그런 엔드투엔드 사이클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생각나신다면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업체인 페스트 캠퍼스라는 이제 온라인 강의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니즈가 고객들의 학습을 보조할 수 있는 AI 튜터 서비스를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요구사항 도출 때부터 함께 해서 지금 도입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그 팩캠 측이랑 얘기를 하면서 대화 데이터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 데이터 분석 니즈 있으시면은 뭐 온라인 AI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는 챗봇 구축 같은 것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통해서 뭐 컨설팅 진행하셔도 되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셔도 됩니다. 컨설팅 진행하시는 거 연락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